시댁.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민율 오빠랑 결혼하기로 한 정지은입니다. 엄마, 내가 만나는 애예요. 응, 어서 오렴. 얘긴 많이 들었지. 일단 앉으라. 밥은 이따가 먹기로 하고. 괜찮지? 그럼요. 여기 앉으면 돼. 차 맛이 좀 어떠니? 향이 너무 좋네요. 루이보스 차인가요? 그래도 무슨 차인 줄은 아네. 아는 지인이 선물로 보내준 거지. 사실 이 지인이 엄청 부자인데 그분이 자기 딸을 우리 민유리한테 시집 보내고 싶어 했거든. 이것도 뇌물로 보내준 건데 생각해보니 좀 죄송스럽기도 하네. 아, 네. 민율 오빠가 워낙 인기가 많으니까요. 이렇게 준수한 외모에 훤칠한 키에 직업도 치과 의사인데 당연히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지. 아, 내 아들이지만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 난 늘 궁금했거든. 우리 아들이 대체 어떤 대단한 여자를 데려올까 하고. 뭐 기대에 그렇게 미치는 것 같진 않지만 어쨌든 축하해.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기로 한 거. 네, 반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리 의사가 대단하다지만 자기 아들이랑 결혼하게 돼서 축하한다는 건 좀... 어머니가 자부심이 꽤 상당한가 보네. 솔직히 나도 다른 엄마들처럼 이런저런 조건 다 따져갈 수 있는데 요즘 누가 그렇게 하니? 요즘엔 자식이 결혼만 한다고 해도 감지덕지 않은 세상이라잖아. 나도 지은 씨 조건 따져가면서 회방 놓을 생각은 없어. 응, 직업이 유치원 선생님이라고? 네, 공립유치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오빠네 병원 바로 앞에 있고요. 응, 아니 솔직히 유치원 선생님이랑 의사랑 결혼하기엔 스펙 차이가 상당하긴 하잖아. 우리 민윤이는 또 명문대 치의대 수석 졸업에 지금은 대형 병원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아이 뭐 그래도 유치원 선생님이면 나중에 아기 나오면 잘 키울 수야 있겠네. 그래서 내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서도 허락해 준 거야. 알지? 아, 네. 오빠가 대단한 사람이긴 하죠.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엄마, 그만 좀 해요. 사람 안 쳐두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냥 편하게 밥 먹으러 오라고 해놓고 이러기에요? 얘는 그래도 필요한 얘긴 해야 될 거 아니야. 곧 상견례 일정도 잡을 텐데. 아, 중요한 걸 안 물어봤네? 부모님은 뭐 하시고? 아, 조그마한 식당 운영하고 계세요. 아버지가 원래 공무원이셨는데 몇 년 전에 퇴직하시고 지금은 어머니랑 같이 분식집 운영하고 계시죠. 자영업자라 이 말이야? 아,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그것도 돈 별로 안 된다는데. 그래도 학교 앞에 있어서 나름 장산 잘 되고 있어요. 그래? 뭐 그렇다면 다행이지. 내가 이걸 물어본 이유는 집을 해올 수 있나 해서 물어본 거야. 집이요? 그래, 집. 아, 엄마 또 그 소리예요. 그런 소리 지은이한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무슨 집이에요. 넌 좀 가만히 있어. 네 정도 되는 스펙에 그럼 남들 하는 대로 반반 결혼하는 게 맞아? 그럴 거면 얘랑 굳이 왜 결혼하니? 다른 조건 좋은 애가 차고 넘쳤는데. 아마 지은이 얘도 알 거다. 의사랑 결혼하려면 돈 꽤나 든단 거. 저기 못해도 10억 집은 해야 되는 거 알지? 이것도 내가 많이 양보한 거야. 다른 집 보면 집에 외제차에 병원까지 개원해 주더라고. 지은 씨네 부모님 형편이 그 정도인 것 같진 않으니까 집만 해와. 그럼 더 이상 요구는 안 할게. 아이, 엄마. 그러니까 저보고 집을 해오라는 말씀이세요? 집 같은 경우엔 저희 둘이 모은 돈으로 전세에서 시작하려고 했었는데요. 전세? 어머, 이 아가씨 봐.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네. 아니, 본인 집으로 전셋집을 구해와도 모자라다고 할 판에 우리 민유리 돈까지 합쳐서 전셋집을 하겠다고? 의사랑 결혼하면서 반반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양심이 너무 없네, 정말. 저도 이제 직장 생활 5년 차 됐고, 저희 부모님도 앞으로 노후 자금만 마련한 상태라서요. 그렇게 많이는 못 준비해와서요. 지은아, 엄마 말 신경 쓰지 마. 내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아직 납득이 안 되신 모양이야. 엄마도 제발 그만하세요. 요새 누가 그런 걸 한다고 그래요. 너 내 앞에서 지금 여자 편 드는 거냐? 너 지금까지 엄마 말 들어서 안 된 게 뭐가 있어? 엄마가 명문대 의대 가라고 해서 의대 갔고, 거기서 대형 병원으로 넘어가라고 해서 그렇게 했고,
그 덕분에 너가 지금 상위 1%의 삶을 누리는 거 아니야. 결혼도 마찬가지야. 어느 정도 조건이 되는 여자를 데리고 오든가 아님 재산이 많은 여자를 데리고 오든가 해야지. 조건도 부족하고 가난한 아가씨를 데려오면 뭐 주겠다는 거야. 아가씨, 내 말 그대로 흘려듣지 말고 제대로 들어. 아가씨 조건에 의사랑 결혼하는 거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거 알지? 남들 같았으면 벌써 안 된다고 바로 내쫓겼어. 그래도 우리 아들이 아가씨 좋다고 하니까 내가 한번 초대해 본 거라고. 나 다른 거 안 바래. 10억집만 해오면 조건이 안 맞는다니 여자가 한창 딸려도 딸린다니 같은 말 안 할 테니까 그것만 해와.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물어봐. 이 정도 조건이면 바로 감사하다고 하고 집 해오고 의사 사모님 하지. 부모님께도 잘 말씀드려봐. 분명 그 정도 돈은 있으실 거야. 저는 처음 듣는 얘기라서요. 바로 이 자리에서 해드릴 수 있다고 말하기가 좀 그렇네요. 그리고 제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지은아, 그냥 가자. 엄마,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더 이상 여기 못 있어요. 밥은 다음에 먹자. 가자. 누구 맘대로 일어서 초대해준 사람 성의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야? 아가씨. 아니, 지은씨. 내가 시어머니 되는 사람인데 이렇게 막 나가도 되는 거야? 아버지가 공무원이시라면서 이 정도 예의도 안 가르치셨나? 엄마도 제발 그만하라니까요. 지은아, 가자. 흥, 기가 막혀서 원. 민일이 쟨 왜 데려오는 여자들마다 지보다 수준 한창 떨어지는 애를 데리고 와? 애가 욕심이 없어, 욕심이. 이 정도 되는 스펙이면 같은 의사를 데리고 오거나 아니면 재벌집 딸내미를 데려와야지. 어쩜 눈이 저렇게 나죠? 직후, 차안. 오빠, 어머니 말씀이 다 무슨 말이야? 10억집을 해오라니 그런 말 없었잖아. 엄마가 일방적으로 하는 말이야. 신경 쓰지 마. 내가 그런 말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저러시네. 미안해. 많이 당황했지. 당황도 당황이지만 앞으로도 계속 저러시면 어떡해? 10억집 안 해오면 나 엄청 못마땅하게 보실 것 같은데. 내가 잘 얘기해볼게. 우리 엄마가 옛날 사람이라 그래. 옛날에 그런 말도 있었잖아. 의사사위 드리려면 키를 3개 줘야 된다고. 딱 그 사상에 머물러 계셔. 너가 그냥 이해해. 상견례 전까지 내가 어떻게든 이해시킬게. 괜찮을지 모르겠네. 솔직히 아까 조건 운운하시는데 기분 안 좋았어. 직업에 귀천이 어딨어? 물론 의사가 돈 더 잘 벌고 사회적 위치가 높은 건 맞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직업이 그에 비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엄마가 자식이라고 나 하나밖에 없어서 그래. 말했잖아.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나 의대 보내겠다고 엄청 고생하셨다고. 그래서 보상 심리? 그런 게 과도하게 있으셔. 그래도 잘 말씀드리면 영 설득이 안 되는 분은 아니니까 내가 계속 설득해볼게. 넌 신경 쓰지 마. 내일인데 어떻게 신경이 안 쓰여. 만약 상견례에서도 저런 소리를 하시면 우리 부모님 많이 속상해하실 것 같은데. 우리 부모님도 나 유치원 교사하는 거 엄청 자랑스러워하신단 말이야. 알지. 어머님 아버님 속상할 일 없게 내가 잘해볼게. 괜히 왔는데 밥도 못 얻어먹게 하고 미안해.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기분 풀어. 그날 밤, 집. 이재훈이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그렇게 나가버리면 엄마는 어찌라고? 그러게 적당히 좀 하시라니까요. 오자마자 10억을 내놓으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정말. 그게 결혼 조건인데 당연히 말을 해야지. 한창 얘기하다가 10억 못 내놓겠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시간 낭비 아니냐? 넌 어쩜 골라도 그런 여자애들만 골라오니? 저번에 데리고 온 여자애도 나이만 한창 어렸지 가진 게 하나도 없었잖아. 결혼하는데 돈이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요. 그냥 서로 맘만 통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은이 조건이 뭐 어때서요? 유치원 정교사에 나이에 비해 돈도 착실히 모아놓은 편이고 부모님 두 분 다 식당 운영하시면서 살뜰히 살고 계시는데 대체 뭐가 부족하던 거예요? 가난하긴 우리 집이 더 가난한 거 몰라요? 아무리 그래도 명문대 의대 출신 의사가 그런 평범한 여자를 만나면 쓰나. 그리고 우리 집이 뭐가 가난해? 다 네 학비 때문에 빌린 돈이고 네 연봉이면 금세 갚을 텐데. 현재를 보지 말고 앞으로를 봐야지. 너 레지던트 끝나면 연봉 바로 오를 거고 그렇게 경력 쌓다 보면 개인 병원도 할 수 있을 텐데. 그것까지 생각하면 네 뒷바라지 해줄 여자가 당연히 필요하잖아.
내가 뭘 했어? 직업은 후달리더라도 무조건 돈 많은 집안 딸이어야 된다고 했잖아. 분식집 딸이 뭐니 대체? 아버지가 공무원이었으면 얼마 벌지도 못했을 텐데. 아, 엄마 진짜 그만 좀 하세요. 이렇게 번번이 조건 운운하면서 여자들 내쫓는 거 저도 지겨워요. 이번에도 지은이랑 결혼 못하게 막으면 저 엄마랑 연 끊어요. 아시겠어요? 어? 나랑 연을 끊겠다고? 널 위해서 평생 고생한 엄마를 고작 여자 때문에 버리겠다 이 말이야? 지은이 걔가 그렇게 하라고 시키든? 아이, 뭘 시켜요. 나도 엄마 밑에서 엄마 하라는 대로 하고 살다가 얼마나 인생이 힘들어졌는 줄 알아요? 이 나이 때까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요. 이제부터라도 내 인생 내가 찾을 테니까 그렇게 알아요. 저 지은이랑 2년 넘게 사귀었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여자고 무조건 지은이랑 결혼할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아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고작 2년 넘게 사귄 게 뭐 별거라고. 다 지위에서 하는 말인 줄도 모르고. 다음날 전화. 혜지야,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어, 규집애 결혼한다더니 연락이 통없네. 좀 서운해지려고 한다. 어? 서운하긴 워낙 바빠서 그랬지. 언제 한번 봐야지. 그래. 아무리 결혼하느라 바빠도 친구도 좀 보고 그래라. 그럴게. 근데 무슨 일이야? 아니, 너 남편 치과 의사라고 했던 게 생각이 나서. 그 서울에서 가장 큰 대형 병원에서 일하고 계신다고 했지? 아직 레지던트고? 어, 이제 반년만 있으면 수료하지. 그건 왜? 아니, 내가 얼마 전에 사랑니 뽑으러 동네 치과에 갔거든? 근데 사랑니 형태가 이상하게 났다고 대형 병원에 가서 뽑아야 된단 거야. 대형 병원까지 가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예약 잡는 데에도 시간이 꽤 걸리니까 그냥 뽑아주면 안 되냐고 그랬는데 절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너 남편 일하는 데에 전화했는데 한 달 예약이 꽉 찼다고 그러더라. 아, 아파 죽겠는데 한 달을 어떻게 기다려. 혹시 네 남편한테 부탁해서 예약 좀 빨리 잡아달라고 하면 안 될까? 가끔 그렇게 조율도 가능하다고 하던데. 아, 그래? 근데 레지던트라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네. 여긴 정교수들이 실세를 꽉 잡고 있으니까. 아는데. 그래도 혹시 친한 교수님 있으면 가능할 수도 있으니까. 아, 친구 좋단 게 뭐야. 한 번만 부탁해줘. 나 진짜 아파 죽겠단 말이야. 어? 알았어, 한번 말해볼게. 근데 안 될 확률이 높아. 우리 오빠가 워낙 원칙주의자라. 이따 말해보고 연락 줄게. 그래. 들어가. 그날 저녁, 카페. 오빠. 할 말이 있는데, 내 친구 혜지 알지? 너랑 가장 친한 친구라는 혜지? 알지. 그건 왜? 아니, 혜지가 사랑니를 뽑으러 병원에 갔는데, 거기서 대형 병원으로 가라고 했대나 봐. 여기선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오빠 일하는 병원에 전화를 했는데, 한 달 예약이 꽉 차 있다고 그러더라고. 혹시 오빠가 교수님한테 부탁해서 진료 잡아주면 안 되냐고 묻더라고. 통증이 엄청 심하대나 봐. 한 달 기다리기엔 무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 요새 진료 예약이 많긴 하지. 그래도 이런 사적인 부탁은 곤란해. 나 레지던트인 거 뻔히 알잖아. 일개 레지던트가 어떻게 감히 진료를 사적으로 부탁해. 안 되는 거 알면서 그래. 그래도 혹시 가능할까 싶어서 물어본 거야. 혜지가 많이 고통스러워 보이기도 했고. 사실 저번에 우리 부모님 치과 진료 예약 잡을 때도 오빠가 알아서 하라고 해서 좀 서운하긴 했어. 그런 게 왜 서운해? 각자 일 각자가 알아서 하잔 건데. 번번이 이런 식이면 나도 좀 힘들어. 가뜩이나 반년 앞두고 정신적으로 힘들어 죽겠는데 이럴 거야 정말? 아니야, 미안해. 그냥 우리 서로 직장 위치도 가까운데 그 흔한 점심시간에 점심 같이 먹는 것도 안 되고 그래서 내가 여러모로 서운한 게 쌓였나 봐. 오빠 바쁜데 그럼 안 되는데. 반년만 기다려 달라고 했잖아. 솔직히 레지던트 중에 결혼하는 거 자체가 무리야. 근데도 너 좋아하는 마음이 커서 감행한 거고. 그러니까 좀만 더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알겠어. 괜히 신경 쓰이게 해서 미안해. 다음날 오전 전화. 지은아. 안 그래도 전화하려고 했었는데. 어, 어제 내가 바로 연락 못 줘서 미안.
오빠한테 얘기해 봤는데 좀 어려울 것 같아. 미안해. 아, 괜찮아. 어제 내가 다시 전화했는데 마침 진료 예약 취소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 급하게 오늘 오후로 예약 잡았지 뭐야. 정말? 아, 다행이다. 괜히 너 힘들까 봐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운이 좋았지 뭐. 남편 이름이 뭐야? 혹시 가서 만나게 되면 인사드리게. 아, 김민율이야. 근데 워낙 바빠서 보기 힘들 거야. 마주치게 되면 인사드릴게. 그래도 명색이 내 베프 남편분 되시는데 인사드려야지. 어쨌든 물어봐줘서 고마워. 치료 잘 받고. 그날 저녁, 전화. 혜지야. 치료는 잘 받았어? 잘 받았지. 근데 말이야, 너 남편 여기 레지던트 소속 맞아? 그게 무슨 말이야? 당연히 맞지. 그건 왜 물어? 아니, 내가 치료받은 교수님한테 남편 이름 대면서 내 친구랑 곧 결혼한다고 말씀드렸거든? 근데 영 모르겠다는 표정이던데? 이름도 처음 들어봤다고. 그래? 그럴 리가. 간호사한테도 지나가듯이 물었는데 그런 이름은 의사 소속으로는 없대. 간호조무사 이름으로는 한 명 있고. 내가 뭘 잘못 알았나 싶어서. 레지던트 소속으로 있는 거 맞지. 그 간호사분이 잘 모르는 거 아닐까? 레지던트야 워낙 많을 테니 헷갈릴 수도 있고. 그런가? 그래도 뭔가 이상해서 한번 물어본 거야. 내 직감으로는 좀 찝찝해서. 너 남편분 병원에서 일하는 거 직접 본 적 있어? 아니? 없지? 치과에 갈 일이 없었으니까. 아무리 그래도 직장 가깝다며. 그럼 오며 가며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2년 넘게 사귀었다며. 그렇긴 한데 워낙 바쁘다고 하니까.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난 좀 이상한 것 같아. 결혼하기 전에 확인 제대로 해봐. 의사 아닌데 의사라고 사기칠 수도 있는 거잖아. 요새 그렇게 사기치는 사람 많대. 오빠가 그럴 사람은 아니지. 2년 넘게 사귀었는데 어떻게 그걸 속이겠어? 그렇게 속은 사람들은 뭐 바보라서 그랬겠어? 다 속아 넘어가게 작업을 쳐놨으니 그랬겠지. 확인해봐서 안 좋을 거 없으니까 확인해봐. 알았지? 알았어. 근데 분명 착오일 거야. 그러고 보니 정말 병원에서 오빠를 본 적이 없네. 번번이 부탁해도 거절하고 혜지 말대로 한번 확인을 해야 되나? 다음 날 병원. 안녕하세요. 사람 좀 찾으려고 하는데요. 레지던트로 일하고 있는 김민율 씨 좀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김민율 씨요? 그런 분은 의사 소속으로는 없는데요. 잠깐만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 레지던트 말고 간호조무사로는 한 분 계시거든요. 그분 불러드려요. 마침 저기 오시네요. 김민율 씨, 여기 손님 와 계시는데요. 네? 누구, 어? 지은이? 오빠? 아니, 오빠가 레지던트가 아니라 간호조무사라고? 네, 저분 이번 달에 입사한 분인데, 김민율 씨, 이따 수술할 때 옆에서 보조해야 되는 거 알죠? 저번처럼 실수하지 말고 이번엔 잘해야 돼요. 알았죠? 어, 네, 알겠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야? 어? 야, 잠깐 나가서 얘기하자. 잠시 후, 병원 앞 공원.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간호조무사라니? 의사 아니었어? 정말 나한테 사기친 거야? 지은아, 진짜 미안해. 속이려고 한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됐어. 결혼하기 전엔 무조건 말해야겠다 싶었는데 계속 미루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 정말 미안해. 비록 직업 속였지만 나 너 정말 사랑해. 너랑 정말 결혼하고 싶어서 간호조무사 과정 밟았고 이제 병원에 취직도 할 수 있었던 거야. 그래도 멀쩡한 직업 하나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럼 명문대 의대 나온 것도 거짓말인 거네? 거짓말을 해도 정도 끝 해야지 어떻게 이걸 속여. 아니, 너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내가 아직 아르바이트나 하는 백수라고 하면 바로 싫어할 것 같아서 그랬어. 정말 악인 없었어. 정말 미안해. 제발 용서해 주라. 나한테 말한 것 중에 도대체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이야? 이렇게 뻔뻔하게 직업을 속일 정도면 다른 것도 속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어머니도 속인 거야? 당신 아들 백수인 거 뻔히 알면서도 나한테 의사랑 결혼할 거면 10억 내놓으라고 한 거냐고. 어머니는 아니야. 어머닌 내가 진짜 명문대 의대 졸업해서 의사인 줄 알아. 뭐?
어머니도 속였다고? 어떻게 그게 가능해? 어머니가 아버지 돌아가신 뒤부터 나한테 건 기대가 너무 컸어. 공부 조금이라도 못하면 매를 드셨거든. 그게 무서워서 성적표 조작하고 나중엔 대학교 합격증 조작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 여기까지 온 거야.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 마냥 좋아하시는 어머니 얼굴 보니까 이게 맞지 않을까 싶더라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누가 그렇다고 이 많은 것들을 다 조작해. 이거 다 범죄인 거 알고 있어? 나중에 어머니 아시면 어떡하려고 그래? 이렇게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어떻게 다 수습하려고 그러냐고. 나도 일이 커질 대로 꺼진 거 다 알고 있어. 나도 이렇게까지 되는 건 바라지 않았어. 나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라고. 근데 지은아, 내 학력이나 직업은 다 거짓일지라도 너에 대한 마음은 정말 진실이야. 나 너 진짜 사랑해. 그래서 너 때문에 노력해서 간호조무사 자격까지 획득한 거야. 너 아니었음 평생 이렇게 거짓말만 하다 시궁창 인생으로 전락했을 거라고. 허, 당장 우리 엄마 아빠한텐 뭐라고 설명할 건데? 그리고 내가 오빠 뭘 믿고 결혼을 해. 2년 넘게 직업을 속인 사람한테. 그건 내가 싹싹 빌든가 무릎을 꿇든가 해서 다 설명드릴게. 다 내가 잘못한 거 알아. 근데 내가 너한테 진심이 아니었다면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었겠어. 우리 엄마 너한테 돈 달라고 했을 때 그거 내가 다 막았잖아. 내가 사기 목적으로 너한테 접근한 거라면 어떻게든 돈 뜯으려고 했겠지. 그동안 내가 데이트 비용 더 내면 냈지 너한테 더 내라고 하지도 않았잖아. 나 정말 너 사랑한다니까. 그리고 결혼 비용도 많진 않더라도 그동안 성실하게 알바해서 어느 정도 모아놨어. 앞으로 이 병원에서 일하면서 돈도 더 벌 거고. 그니까 제발 나 좀 용서해주라. 나 버리지 마. 어? 아, 정말 뭐가 어떻게 된 건지 혼란스럽다. 나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동안 만나지 말자. 따로 연락도 안 해줬으면 좋겠어. 헤어지자는 거야? 나 의사 아니라고 바로 이별 통보하는 거냐고. 그게 아니잖아. 오빠란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어졌잖아. 당장 헤어지자는 거 아니고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 보자는 거니까 내 의사 존중해 줬으면 좋겠어. 오빠도 정말 나한테 진심이었다면 일단 어머니한테 말씀드려. 우리가 만약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머니는 오빠 의사인 줄 철석같이 믿고 있을 텐데 그걸 어떻게 마냥 내가 보고 있겠어. 안 그래도 나도 어머니한테 설명드리려고 했어. 계속 속일 생각은 없었다고. 그래. 그러니까 나 생각할 시간 갖는 동안 오빠가 정리할 수 있는 문제는 다 정리해 놓으라고. 그래야 나도 결정 내리기 쉬울 거 아니야. 알았어. 그럼 기다리고 있을게. 이거 하나만 알아줘. 나 너 정말 사랑해. 결혼하면 더 잘할 거고. 그것만 믿어줬으면 좋겠어. 저 말도 어디까지 진실이고 어디까지 거짓인지 분간이 안 되네. 의사라서 이 사람을 사랑한 건 아니지만 의사라고 평생 자기 직업을 속인 사람을 앞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 그 시각, 식당. 여기가 지은이 걔 부모가 하는 식당이라 이 말이지? 이 조그만 식당 운영하면서 어떻게 의사사위를 맞이하겠다고?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요? 그건 됐고요. 따님 성함이 정지은 맞죠? 제 딸 이름은 어떻게 하시고? 네, 제 딸이 정지은인데요. 누구세요? 백 따님이 결혼하고 싶어하는 김민율이 엄마 되는 사람인데요. 어머, 민율이 어머님 되시는 분이구나. 제가 몰라봐서 죄송해요. 전 그냥 손님인 줄 알고. 일단 여기 앉으세요. 상견례 때나 뵐 수 있으려나 싶었거든요. 안 그래도 상견례 일정 잡는다고 하더니 영 말이 없어서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이렇게 직접 모실 줄은 몰랐네요. 상견례 전에 그쪽하고 단판 지을 얘기가 있어서 말이죠. 그 얘기가 잘 되어야 결혼도 할 수 있고 하니깐요. 내가 지은이한테 알아듣게 잘 설명한 것 같은데 영 이해를 못한 것 같아서요. 그게 무슨... 지은이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나요? 솔직히 아무리 댁따님이 귀하게 자랐다고 하더라도 우리 민유리에 비하면 조건이 후달리지 않습니까? 고작 유치원 선생하면서 꽁으로 의사 남편 얻겠다는데 말이 되는 소리예요. 우리 민유리가 지금 레지던트라서 그러는 모양인데 이제 수료까지 반년 남았고 그 뒤부턴 정식 의사 돼서 연봉이 수억에 이를 텐데 어떻게 우리 민유리를 이런 취급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가만히 있으려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와본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 되네요. 서로 좋다고 해서 저흰 결혼 허락한 것밖에 없는데. 거짓말 마세요. 누가 결혼을 서로 좋다고 해서 합니까? 딱 봐도 민율이 조건이 뛰어나니까 바로 오케이 한 거 아니에요? 아니, 거기까진 내가 이해를 한다고요. 그럼 그만한 값을 지불해야 되지 않아요? 애들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반반 결혼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아요? 양심이 없어도 정도껏 없어야지. 이거 뭐 남자 하나 잘 물어서 팔찌 한번 펴보겠다 이 말인데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딸애가 민율이랑 결혼하려면 돈을 내놔야 된다 이 말인가요? 그렇죠. 뭐 못해도 한 10억은 내놓으라고 했거든요. 요새 10억은 돈도 아니잖아요. 그래도 의사랑 결혼했으니 그 정도 돈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했더니 애가 그런 소리는 안 들어봤다면서 바로 얼굴을 굳히더라고요. 민율이한테 대체 뭐라고 말했는지 민율이 그 자식도 엄마 말 안 듣고 아유 내가 요새 속이 얼마나 까맣게 타는지 몰라요.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그럴 수가 없다니까. 10억이라뇨? 그건 저희도 처음 들어본 소리네요. 민율인 서로 모은 돈으로 시작해서 차근차근 형편 넓혀가겠다고 하던데요. 저희도 그게 맞는 것 같아서 동의했고요. 그 어머니의 그 딸이라더니 어쩜 하는 생각이 이리 같으실까? 아니, 이런 조그마한 가게를 해서 아직 현실 감각이 떨어지시나 봐요. 의사 사위를 맞이하는데 돈 한 푼 안 주겠다고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보시다시피 저희 평범한 집안이에요. 그리고 의사라고 무조건 좋다고 보지도 않고요. 직업에 애초에 귀천이 어디 있습니까? 의사라고 돈 잔뜩 줘가며 데려오는 거 전 아니라고 봅니다. 사람이 무슨 상품도 아니고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 결혼 무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흰 그런 부탁 들어주기 어려워요. 뭐요?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원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요. 누가 이런 조건에 의사 아들을 내놓나? 10억이면 꽁돈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걸 못해줘서 딸 인생을 망쳐요. 딸 인생을 망친다뇨? 저희 딸 민일이 없어도 애초에 유치원에서 애들 가르치면서 잘 살고 있었어요. 유치원 선생이 뭐 별거라고. 애들 똥기저귀 갈아주는 직업이 그렇게 대단한가? 쓸데없는 자존심 부리지 마시고요. 결혼 아예 모르기 전에 돈 준비하는 게 좋을 거예요. 알겠어요? 뭐라고요? 듣자 하니까 남의 집 귀한 딸을 이렇게 모욕해도 되는 거예요? 아, 당장 나가요. 안 그래도 나가려고 했어요. 아, 잘 생각해보는 게 좋을 거요. 기가 막혀서 원. 지금까지 우리 딸이 저런 취급을 받았던 거야? 이 속상해 죽겠네 정말. 직후 전화. 여보세요? 엄마,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너 이 결혼 당장 물러라. 의사가 뭐 별거야? 아주 어이가 없어서 정말. 다짜고짜 그게 무슨 말이야? 민일이 엄마가 우리 가게 찾아왔어. 오자마자 의사사위 얻을 거면 10억 내놓으라고 어찌나 그러든지. 내가 기가 막혀선 이 결혼 안 한다고 하고 내쫓았다. 아니 의사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아들 팔아서 장사를 하려 그래. 남이 귀한 집 딸 욕까지 하면서 말이야. 뭐? 엄마 식당까지 찾아갔다고? 그래. 예의가 없어도 정도껏 없어야지. 아들은 엘리트로 키워놓고 본인이 전혀 못 배운 것 같더라. 아, 엄마 일단 끊어봐. 너 절대 그 결혼 안 돼. 알았어? 알았어. 내가 이따 연락할게. 아, 언제 우리 부모님 식당까지 하신 거야? 엄마 하는 소리 보니까 나한테 했던 소리 그대로 한 것 같은데 어쩜 사람을 이렇게 면전에 대고 무시할 수가 있어? 가만히 있으면 나만 손해겠네. 직후 전화. 여보세요? 그래 너 전화 한번 잘했다. 네 엄마한테 얘기 들었지? 10억 안 주면 이 결혼 절대 안 돼. 알아들어? 10억이고 뭐고 일단 저부터 보시죠. 알려드릴 게 있어서요. 알려드릴 거? 그게 뭔데 건방지게 날 불러내? 일단 나오기나 하세요. 오빠 병원으로 오시면 돼요. 한창 일하고 있을 텐데 거기서 만나자고?
이젠 하다 하다 일하는 거 방해까지 할 셈이야. 일단 오시라고요. 이 버르장머리 없는 것 같으니. 하긴 아까 엄마 얼굴 봤을 때부터 알아봤어. 에휴, 그냥 저번처럼 결혼을 아예 못하게 해야지. 아예 결혼정보업체에 가입을 해야겠어. 거긴 수준 맞는 여자들이 수두룩일 텐데 애초에 이런 고생을 할 필요가 없지. 1시간 후 병원. 넌 할 얘기가 있으면 카페로 부르면 될 것이지 왜 내 귀한 아들을 직장으로 불러내는 거냐? 이렇게 네가 함부로 왔다 갔다 해도 되는 곳인 줄 알아?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는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 엄마한테 하는 거 보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차피 알 사실일 거고요. 그게 뭔데 대체? 일단 지켜보기나 하세요. 저기 간호사님, 김민율 씨 있나요? 아유, 요즘 왜 이렇게 김민율 씨 찾는 사람이 많아? 저번에도 찾지 않았어요? 예, 볼 일이 있어서. 웬만하면 따로 연락을 하든가 하세요. 간호조무사 하나 찾겠다고 이렇게 업무 방해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뭐라고? 간호조무사? 아니, 무슨 놈의 간호조무사야? 그 레지던트로 일하고 있는 김민을 불러달라니까? 또 그 소리예요? 그런 이름 갖고 있는 레지던트 없다니까요. 간호조무사밖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직도 그 소리시네. 아니, 이쯤 되면 김민율 씨가 자기 의사라고 속인 거 아니에요? 그럼 좀 곤란한데. 저기 김민율 씨 오네. 김민율 씨, 이리 좀 와봐요.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내 아들이 간호조무사라니 이게 무슨... 어머니? 지은이 너가 어머니 데리고 온 거야? 김민율 씨, 마지막 경고예요. 다신 이렇게 저 귀찮게 하는 일 없었으면 해요. 아시겠어요? 죄송합니다. 다신 이런 일 없도록 할게요. 나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 어디 의사가 간호사한테 이렇게 인사를 해? 어? 저 간호사가 잘못한 거지? 네가 무슨 간호조무사야? 너 여기 레지던트로 있잖아. 아냐? 엄마, 일단 조용한 데 가서 얘기해요. 지은이 너도 따라오고. 직후, 병원 앞 공원. 내가 어머니한테 차근차근 말씀드린다니까. 하루도 안 지나서 먼저 말해버리면 어떡해.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나도 그러려고 했는데 네 엄마가 우리 엄마 가게까지 쫓아와서 돈 내놓으라고 했어. 속은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우리 엄마까지 그런 소리 들어야 돼? 인제 한번 말해봐라. 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어? 너가 왜 간호조무사야? 명문대 의대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간호조무사가 돼? 어이, 엄마, 사실은 다 거짓말이에요. 뭐? 거짓말이라고? 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 뭐가 거짓말이라는 거야? 어? 전부 다요. 저 명문대 의대도 안 나왔고요. 의사도 아니에요. 간호조무사 자격증 간신히 따서 이제 취업했어요. 그동안은 아르바이트 하면서 돈 벌었고요. 애초에 인서울도 못 가는 수능 성적이 나왔어요. 엄마 실망할까봐 그동안 속인 거고요. 뭐라고? 그걸 다 속였다 이 말이야?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해? 그동안 너가 성적표며 입학증서며 졸업장이며 다 갖다 줬잖아.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어떻게 그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야? 엄마한테 지금 장난치는 거야? 어? 장난 아니고요. 그거 다 제가 업체한테 맡겨서 위조 서류 만든 거예요. 엄마가 나한테 거는 기대가 워낙 크니까 그걸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속이다 보니 이렇게 된 거고요. 죄송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아무리 속여도 그렇지 그걸 다 속였단 말이야. 거짓말이지. 엄마가 하도 네 결혼 방해하니까 골탕 먹이려고 이러는 거지? 어? 죄송해요. 원하신다면 다 확인시켜 드릴게요. 저 그래도 지은이랑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진짜예요. 그니까 허락해 주세요, 정말. 내가 더 이상 여기 있을 필요는 없는 것 같네요. 일단 두 분이서 알아서 해결하세요. 지은아, 너 어디 가? 그래도 나 버릴 생각 없는 거지? 아까 했던 말 그대로지? 이 꼴까지 봤는데도 내가 너랑 결혼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다. 일단 니네 엄마부터 챙겨. 지은아! 아유 이 못된 자식아. 아무리 그렇다고 그걸 다 속여? 네가 사기꾼이야 뭐야. 도대체 어떻게 수습을 하려고 이렇게 큰 거짓말을 쳐. 이때 동안 난 사람들한테 내 아들 명문대 의대 졸업한 잘 나가는 의사라고 그렇게 자랑을 했는데
죄송해요. 저도 이렇게까지 속일 생각은 없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도 간호조무사 자격증 땄고 병원에서 일하게 됐으니까 앞으로 속이지 않고 착실하게 살게요. 그깟 간호조무사 된 게 뭐 별거라고. 의사가 아니라 간호사라고 해도 시원찮을 판에 간호사 뒤치다거리하는 간호조무사란다고? 아이고 내가 못 살아. 뭐 이런 자식을 아들이라고 키웠는지. 아유 내 팔자야. 엄마가 맨날 이런 식이니까 내가 거짓말한 거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온갖 기대를 나한테 다 걸더니 거기서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바로 때리고 막말했잖아요. 나도 살려고 그런 거예요. 엄마 밑에서 살긴 해야 되니까 그런 거짓말을 친 거라고요. 난 뭐 그동안 편한 애인 줄 알아요. 나도 괴로워 미쳐버리는 순간이 많았다고요. 이게 뭘 잘했다고 소리를 질러. 납작 엎드려 비려도 모자를 파네. 어쨌든 엄마 때문에 지은이가 저랑 결혼 안 한다고 하면 저 엄마 평생 안 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랑 연 끊고 싶으면 그렇게 하세요. 어디. 저 자식이 여자인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만. 그날 저녁 시댁. 아유 아무리 생각해도 기가 차네. 그 오랜 시간 동안 어떻게 그걸 감쪽같이 속였대. 아휴 이미 되돌리긴 한참 멀어졌고. 이럴 줄 알았음. 예전에 대기업 임원딸 인사드리러 올 때 결혼 허락해주는 건데. 간호조무사 사위를 누가 보고 싶어 하겠어. 남들 다 나오는 대학도 안 나왔는데. 아유 지은이 고기집이라도 장가를 보내는 게 낫겠네. 그래도 유치원 선생이라니까 월급 따박따박 나올 테니까. 이 나이에 아들이랑 연을 끊을 수도 없는 노릇이니 어떻게든 달래서 결혼을 시키는 게 맞지. 다음날 카페. 무슨 일이세요? 이젠 할 말이 더 없을 것 같은데. 저기 일단 여기 앉아보렴. 할 말만 하세요. 저도 더 이상 당신 얼굴 보고 싶지 않네요.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제 직업을 애기들 똥기저귀 갈아주는 직업이라고 하셨다면서요? 어쩜 남이 소중한 직업을 그렇게 폄하하실 수가 있어요? 그건 내가 말하다가 흥분해서 그런 거고. 이 유치원 선생님이 얼마나 훌륭한 직업인데 그렇게 생각할 일이 있겠니? 저기 내가 그동안 너무 미안했다. 사돈께도 신뢰가 많았어. 우리 아들이 그렇게 속일 줄 알았음. 당연히 안 그랬지. 나도 평생을 우리 아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한 사람이야. 어떻게 보면 나도 피해자라니까. 어쨌든 내 푸념을 하려고 온 건 아니고 우리 아들이 지은이 너 속인 것도 다 내 죄야. 내가 남편 죽고 나서 우리 아들 하나만은 제대로 키워야겠다는 생각에 애한테 좀 독하게 굴었거든. 그래서 이런 거짓말까지 했나 봐. 나도 어젠 너무 충격받아서 제대로 말을 못했는데 그래도 그 와중에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너라고 하니까 마음이 찡하더라고. 너도 우리 민율이 의사라고 해서 좋아한 건 아닐 거 아니야. 애가 그래도 나름 노력해서 취업까지 했다고 하니까 그냥 둘이 결혼하렴. 간호조무사도 경력 쌓이고 하면 돈도 꽤 벌고 그럴 거야. 안 그래? 그러니까 요지는 아들이 의사가 아니라 간호조무사니까 결혼을 허락한다 이 말이네요? 아니, 꼭 그런 말은 아니고 상황이 이렇게 됐고 둘이 사랑한다고 하니까 결혼하라는 이 말이지. 죄송한데요. 저 그쪽 아들 더 사랑 안 하거든요. 이 꼴까지 다 봤는데 뭐 대단한 사랑이라고 결혼까지 해요? 차라리 처음부터 백수라고 하고 사귀는 게 나았을 뻔했네요. 이젠 의사라고 해도 당신 같은 어머니 둔 사람이면 결혼 안 한다고 할 것 같아요. 그냥 이쯤에서 그만하죠. 댁 아들한테도 내가 말해 놓을게요. 더 이상 이 집안에 얽히고 싶지 않네요. 아유, 얼굴도 이쁜 아가씨가 왜 그래? 유치원 선생님 활동 두면 마음도 곱고 그럴 거 아니야. 민율이도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잖아. 애가 빚을 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바람펴서 다른 여자를 데리고 온 것도 아닌데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아이, 설마 의사라고 우리 민율이 만난 거야? 그렇게 속물이었어? 속물은 당신이지. 그리고 그 속물 근성 때문에 당신 아들 망친 거고. 내가 아이들 가르쳐봐서 아는데 말이야. 당신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정말 가망이 없어. 부모랑 연을 완전히 끊거나 해야 되는데 30이 훌쩍 넘도록 그러질 못했잖아? 한술 더 떠서 직업을 그렇게 감쪽같이 속였으니 결혼을 해도 결혼도 장난이라고 할까봐 겁이 난다고.
당신이 당신 아들 인생 그렇게 만든 거니까 당신이 평생 책임지면서 살아. 나한테 떠넘기지 말고. 저런 고얀 것 같으니라고. 내 아들이 의사기만 했어도 바로 니까지 거 꺼지라고 했을 텐데. 아유, 아유, 내 팔자야. 6개월 후. 그 뒤로 저는 파혼 통보를 했어요. 절대 못 받아들이겠다고 엄마랑 연 끊을 테니 결혼해달라고 울며불며 저를 붙잡았는데요. 제가 매몰차게 거절을 했죠. 아무리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랐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학교와 직업을 속이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 사람을 옆에 두고 평생 살 자신도 없었고요. 한 2, 3개월 그렇게 하다가 제가 계속 거절을 하고 차단을 하니까 이젠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아요. 저도 다신 그 사람 보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병원도 다른 데로 가고 유치원도 다른 데로 옮겼어요. 부모님께도 말씀드리니 그런 사람이랑은 절대 결혼은 안 된다며 잘했다고 하셨고요. 사실 파혼한 이후론 사람을 믿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2년을 넘게 사귄 사람이 뻔뻔하게 자기 이력을 속였다는 게 아무래도 큰 충격이었던 거죠. 그래서 심리치료를 일주일에 한 번씩 받고 있어요. 그래도 치료받을수록 내가 잘못한 건 없다는 생각도 들고 이런 것도 경험이지 싶어서 요즘엔 긍정적으로 세상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치료 잘 받으면서 좋은 경험을 쌓고 더 현명하게 사람을 만나려고 해요. 그동안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